Audio Jungle.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동영상이 올라가죠. 자, 우리 페이지는, 교과서 페이지는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중에서 우리가 기후와 인간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개의 방도들이 실판을 닦아가지고 물기가 좀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세 개의 기후 특성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생활 모습은 어떨까? 주민 생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개의 기후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총 5가지 기후가 있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열대기후가 있습니다. 자, 열대기후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고 또 비도 많이 오는 그러한 기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복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이제 덥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얇은 천과 같은 좀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얇은 천으로 만드는 간단한 옷, 이런 것들을 주로 입고 살고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수렵과 또 채집을 많이 하더라. 고온하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열매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긴 되게 편한 그런 기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수렵하러 다니고 이제 채집하러 다니기가 좋더라. 자, 그리고 또 그 카사바와 같은 작물을 이동식 농업을 통해서, 이동식 경작을 통해서 카사바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을 많이 키우게 되는데, 워낙 이 열대 우림이 밀림이 막 우거지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숲이 우거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숲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을 질러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불을 질러서 만든 밭이라고 해서. 그래서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들고 거기서 작물을 키우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경작하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경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플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대기후지에서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자본과 그죠?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결합이 돼서 하는 농업들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탕수수도 될 수 있고, 고무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커피,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덥고 습한 그런 기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짓고 사느냐? 주로 고상가옥의 형태를 짓고 살더라. 고상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지면에 집을 띄워서 이렇게 짓는 형태를 의미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덥기 때문에, 그리고 창을 되게 크게 내는 거예요. 워낙 더워서.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가옥의 지붕의 경사가 상당히 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지면에서부터 띄워서 집을 짓는 이유는 이 비가 많이 오니까 땅이 습하죠. 그죠? 땅이 습해서 습한 것도 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해충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고상가옥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또 다른 지역들은 물이 많아가지고 수상가옥, 이런 것도 물속에 있는 집들이죠. 이런 것들, 물 위에 있는 집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하고 살더라. 그래서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집들은 날씨가 더워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조기후입니다. 자,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안 오는 그런 이제 기후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온도는 매우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들은 또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더라.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이 기온 자체는 높게 올라가죠. 습하진 않지만 건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의복을 좀 입고 다닌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유목을 많이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농경 자체는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이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 사막 지역을 가다 보면은 또 이제 물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물을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이 특징이 있고, 건조기후에서는 이제 흙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건조기후에 나타나는 집은 이제 흙으로 지어진 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흙집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집도 옮겨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동식 가옥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우리 몽골 같은 경우에, 게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이동식 가옥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건조 지역에서 잘 키우는 오아시스 농업 할 때 이런 지역에 잘 키우는 게 바로 대추야자.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게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이 많아서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세 번째 온대기후죠. 그죠? 온대기후. 일단 말하기 전에 적을게요. 시간 관계상. 자, 3. 온대기후. 자,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이 대륙 동쪽이랑 기본적으로 대륙 동쪽이랑 대륙 서쪽이랑 기후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활 환경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는 여기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죠. 그죠? 사계절이 잘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인간 생활이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환경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인구 밀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구 노란 걸로 좀 쓸게요. 노란색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계절의 변화가 즉 사계절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입는 의복도 그죠? 계절에 따라 의복도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입는 옷 또한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또 농축산물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농축산물 그러니까 농축산물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먹을거리도 풍부하다. 그리고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또 뭡니까?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조리법도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조리법과 다양한 요리가 발달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쪽하고 서쪽하고 전에 기후가 달라서 조금 생활 환경이 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동쪽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동양이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벼농사가 잘 되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주로 또 이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 또 한중일 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농사가 잘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의 37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보면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에 있는 가옥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 산토리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중해라는 지역이 되겠죠. 그죠? 지중해 지역에 가옥, 지중해의 지중해라고 좋네요. 지중해의 가옥구조를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가옥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자, 우리 책에 그대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지중해 연안은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옥의 벽을 하얗게 칠하고 창문을 작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중해 지역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햇살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햇살을 피하고자 하얀색으로 이제 외벽을 색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TV 광고 중에서 그 포카리 음료수 있죠. 그죠? 피 음료수. 그 음료수 광고 촬영지가 바로 그 산토리니 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가옥의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냉대기후가 되겠죠. 냉대기후는 기본적으로 연도차가 상당히 큰 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겨울이 길고, 춥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들이 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죠? 인간 생활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또 한대 지역에 비하면 사람이 좀 사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추워서 농경 자체는 좀 어려운데,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밀농사 같은 경우에는 밀은 추운 데서 좀 잘 자라는 편이고, 건조한 데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밀이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는 이제 타이가라고 불리는, 노란색입니다. 타이가라고 불리는 신력수림입니다. 신력수림이 길게 나타나서 이제 신력수림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지역에는 타이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가가 발달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한 이제 통나무집도 잘 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통나무집은 보니까 여기는 추운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열기를 안 빼앗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집들은 좀 폐쇄적인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쌤도 벌써 세 번째 칠판을 지우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대기후. 한대기후는 여기 이 냉대기후보다 겨울은 더 길죠. 그죠? 그래서 겨울은 매우 길고 매우 춥더라.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우면 인간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춥더라라는 거죠. 인간 거주가. 하지만 여기 또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키모인들 같은 경우에 이 한대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주로 이제 뭐 하느냐? 주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수렵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렵 생활을 하게 되지. 아니면 또 술로 유목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매우 추운 지역이라서 사람 살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기후 특징에 따라서 쌤이 이제 아주 짧게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학습지에 요 기후 특성에 대한 주민 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리 신문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랬을 때는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웹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지리 신문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